시사체의 예측 프로그램 디지털 K가 예측하는 예상 의석수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71석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12석으로 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K큐브입니다. 개표율이 7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예상되는 의석 확보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관심 가는 지역구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또는 의미 있는 지역구? 위원장님부터. 뭐 지금 저희는 사실은 용인하고 고양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양은 지금 고양 갑 외에는 사실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요. 네.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36석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새누리당 시절이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성적을 냈다는 게 정말 이게 병은 이상일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혹시 준비됩니까? 네. 네, 용인 병을 볼까요? 네. 네. 용인 보면서 병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인에 지금 두 군데를 얻은 것이죠. 네. 용인 갑하고 용인병. 지금 미래통합당 이상일 의원이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고양 같은 데는 사실 고양, 병, 정 다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 뭐 이렇게 네. 역시 지금 뒤집어졌죠. 네. 고양 정을 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용 후보가 확실시되고 네. 있습니다. 고양 정, 네. 예, 고양정은 제가 관심 있다고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네. 저기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진 곳인데 저기가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지역 여론이 원래 김현미 장관 지역구였는데요. 예. 근데 우리 동네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그 여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용우 후보가요. 이제 경제학 전공에다가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이고 민주당에서는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혁신성장 이쪽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경제정책. 그 김현아 후보는 도시계획학 전공하고 부동산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개별적 욕망과 공동체의 정책에 대한 관심.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저기 질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저희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저 김연아 의원은 쭉 이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기던 지역인데 마지막 일주일간 엎어진 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바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넘어진 데가 소위 말해서 네. 이게 그 역전된 데가 수도권에 한 거의 서울까지 합치면은 30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좀 놀랐습니다. 고양정은 만약에요. 특히 이제 일산으로 대표되는 고양 지역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은 다 집값이 오르는데 왜 우리만 오르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창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과 더 가까운 쪽으로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식이 컸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예. 내 돈 잃는 것보다 남이 돈 따는 게 더 화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과연 그 화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나의 정치적 성향을 바꿀 것이냐 저는 궁금했거든요. 예, 저도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고양 지역에서는 지난 2번, 3번 선거 동안에 보수 정당이 국회의원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치 지형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접전을 한 거거든요. 지금 고양 병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다 3~4% 차이로 접근이 돼서 네. 사실 굉장히 아까운 지역이죠. 특별한 그 사건들만 없었으면 이번에 그런 지역 여론이 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스윙보트를 움직였던 그 선거 막판의 막말 같은 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잠깐 네, 볼까요? 네. 오늘 12시 넘었으니까 4월 16일입니다. 12시 반이네요. 네. 4월 16일. 세월호 6주기입니다. 공교롭게 선거 며칠 전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파동이 터져 나왔어요. 네.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연히 이런 악재가 터진 겁니까? 아니면 공천이나 미래통합당의 구조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사고든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일부에서도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인식들이 좀 달라요. 다른 거는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적어도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성의 영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감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건드린 거죠. 그걸 건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히 30, 40대 여성들, 특히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세월호 때 얼마나 다 같이 울었습니까? 그런 어떤 분들의 그 감정적인 그 영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뭘 환기시키냐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변하려고 많이 그 통합도 하고 이렇게 확장도 하고 혁신도 하려고 하는데 과거 정당이다 이 정당이 과거 정당이라는 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정당에 대해서는 중도층이나 이 30, 40대나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회귀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근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차명진 후보는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분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을 부적격으로 처리를 안 하고 공천을 한 것 자체가 원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명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공천을 주는 그 당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박성민 대표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그 악재로 수도권에서 20석에서 30석은 잃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네. 그걸 이제 수치화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제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를 잘 다루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교안 대표가 사퇴한다고 뭐 발표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차명진 김대호 후보가 뭐 그 이슈가 되기 전부터 한교안 대표의 그 발언들이 또 문제가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명진 그 후보의 이슈가 됐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네. 한교안 대표가 이건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이러니 내가 뭐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랬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금 개표 방송 중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선거의 결과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은 하신 건가요?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안 좋으면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찍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오늘 결단한 것은. 뭐 아쉬운 것은 이 선거 상황이 굉장히 나빴을 때 오히려 좀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이 선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야당의 당대표는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요. 지금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줬지만 그중에는 흔쾌히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들여다보면 그래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 그거 싫어 우리도. 그렇지만 한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은 더 싫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어져온 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한때는 5배나 비호감도가 높은 적도 있었어요. 긍정이 뭐 호감도가 15고 비호감이 75까지 가면. 근데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2배만 높아도 되게 어려운데 이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겁니다. 네.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어느 정부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더라도 판단 착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복수정당대가 있는 거죠. 그 옳은 말씀인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그냥 브레이크였냐? 브레이크는 필요할 때 밟아야죠. 잘 가고 있든 못 가고 있다 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브레이크를 잡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지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분이 당대표를 맡으시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저기는 브레이크가 필요해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악셀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좀 협조 좀 해주고, 이렇게 바뀐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결과를 두고 얘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한을 박사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그 선거 구도의 어떤 변동이 있었던 변곡점이라고 하면 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정치합시다 조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잖아요. 전국 조사도 하고 패널 조사도 하고 권역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들을 봤는데 거기서 딱 한 장의 그림을 뽑으라면 네. 이번 선거의 어떤 구도를 바꾼 저희가 이제 그 패널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판론과 정부 심판론과 이제 야당 견제론 요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그 계속 물어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패널 조사기 때문에 이전에 정권 심판론을 가졌던 사람이 다음 차수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에 야당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그 변동의 어떤 그 시점을 보면 네. 그 2월과 3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수가 이제 통합이 되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격차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3월 조사에서 보면 야당 견제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국정 안정론으로 이제 돌아선 사람 네. 비율이 한 23% 정도까지 치솟았거든요. 그 변곡점이 코로나19 전국과 좀 관련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시점을 놓고 보면 네.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방역에서 이제 어떤 정부의 성과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하나 야당 쪽에서 놓고 보면 사실 그때가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네. 하셨는데, 한편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여당에 대한 어떤 지원론으로 이전하는 힘이었다면 네. 그 공천에 대한 어떤 실패가 보수층의 어떤 좀 이완을 가져왔던 네. 아주 딱 그 변곡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큐브였습니다. K룸에서 개표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관심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곳이죠.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7.5%로 당선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이 고민정 후보와 보수 대권 주자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 고민정 후보가 51.0%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판사 출신 선 후보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갑입니다. 안보 전문가 김성곤 후보와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태구민 후보가 맞붙었죠. 태구민 후보가 55.3%의 득표율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로 가볼까요?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52.7%, 민주당의 정현희 후보 44.9%로 박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입니다. 한때는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는데요.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의 진성준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대결. 자, 진성준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당선이 유력합니다. 서울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삼선 의원 김용태 후보에게 앞서서 현재 56.4%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송파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의
두 번째 맞대결. 자, 현재 배현진 후보가 49.5%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6번째 맞대결이 펼쳐진 서대문갑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53.1%로 통합당의 이성원 후보를 앞서면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경기 용인정으로 가겠습니다. 40대 정치 신인 간의 대결. 자, 이탄희 후보가 52.7%의 득표를 얻으면서 현재 당선이 확실합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방송기자 출신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앞서면서 55.2%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경기 고양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김현아 후보인데요. 이용우 후보가 52.1% 당선이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남자와 MB맨의 대결 원주갑입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7.6%로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를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대구 달구벌이 뜨겁습니다. 대구 수성갑. 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60.5%의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이어서 대구 북을로 가보겠습니다. 통합당의 김승수 후보가 62.7%, 민주당의 홍일학 후보가 32.7%로 김승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산 진갑입니다. 여권 잠룡 김영춘 후보와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간의 대결인데요. 자,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49.4%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남을로 가보겠습니다. 원조 친노 박재우 후보와 보수 여전사 이현주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50%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의 중심 경남 양산을입니다. 여권 잠룡 김두관 후보, 양산에서 두 번이나 시장을 지낸 나동현 후보인데요. 김두관 후보가 0.5%포인트 차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입성이냐 여야 거물급 현역이 맞붙는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후보가 54.2%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자,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후보와 사선 중진 정진석 의원의 맞대결. 정진석 후보가 자, 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접전 지역 살펴봅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통합당의 나동현 후보, 두 후보 간 표차는 415표 차입니다. 경기 평택갑에서는 민주당의 홍기원 후보와 통합당의 공재광 후보의 초접전 양상인데요. 720표 차입니다. 부산 남을입니다.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 민주당의 박재후 후보 495표 차 초접전입니다. 자, 경기 남양주 병에서는 민주당의 김용민 후보와 통합당의 주광덕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802표 차 초접전입니다.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장석 후보, 통합당의 최현호 후보 754표 차로 초접전입니다. 대전 동지역구도 초접전입니다. 민주당의 장철민 후보와 통합당의 이장우 후보 1037표 차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민주당의 정정순 후보, 통합당의 윤갑근 후보 1070표 차 초접전입니다. 서울 도봉을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김선동 후보와 오기영 후보 755표 차입니다. 인천 연수을입니다.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통합당의 민경호 후보 1677표 차 박빙입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 민주당의 허영 후보인데요. 793표 차 접전입니다. 인천동 미추홀을입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 1789표 차 초접전입니다. 대구 수성을입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 991표 차 초접전. 서울 송파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재희 후보, 통합당의 김웅 후보 1218표 차 박빙입니다. 서울 송파을입니다. 통합당의 배현진 후보,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갑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초접전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룸이었습니다. 네, K룸에서 이영호 전주리 아나운서가 관심 지역 20곳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초접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표 방송 시작한 지 8시간 넘어서 9시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KBS 개표 예측 시스템이죠. 디시전 K가 예측한
예상한 민주당 통합당 의석수입니다.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172석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해서 112석을 얻을 것으로 디시전K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K터치에 있는 신지혜 기자가 이 시각 현재 접전, 초접전 지역의 양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기자 나오십시오. 네, K터치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자정이 넘은 시각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개표 후반부지만 아직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승부 이어지는 지역구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 2위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미만인 곳 총 41곳입니다. 역시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런 접전 지역이 몰려 있고요. 부산과 경남에도 7곳 있습니다. 또 대전, 충남, 충북에도 몰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1, 2위 득표율 차이 2%포인트 이내 초박빙 지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접전 지역 전국 지역 개표율 75% 향해 가는 가운데 전국 18곳에서 이 같은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서울에서는 송파와 강북 지역에서 이 같은 초접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봉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선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후보를 1.6%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송파 초접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한 1,200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바로 옆 지역구 볼까요? 네, 송파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를 1.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접전 지역 서울 외에도 여러 곳 있는데 몇 군데 더 살펴볼까요? 자, 경기입니다. 자, 파주와 남양주 병 그리고 고양 갑에서 초접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직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요. 자, 평택 갑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를 0.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개표 상황 계속 살펴봐야겠죠.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도 이런 초접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전 가볼까요? 한 곳이 지금 초접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대전 동구 현역 의원 이장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지금 장 후보가 1.0%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충북 가보겠습니다. 충북은 청주에서 이런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청주 상당입니다. 자, 정치 신인들끼리의 대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0.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유일하게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인데 아까 표차가 단 2표였습니다. 사실상 득표 같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후보가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를 0.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승부처 중에 하나겠네요. 자, 4년 전에는 인천 부평 갑에서 단 26표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런 초접전 지역 승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지역구입니다. 저희 KBS가 개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개표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 네, 신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접전 지역 개표 결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K터치 분석 결과 보니까 아직도 네. 한 30곳 정도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각 당에서 나눠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한 130석 정도를 이제 목표로 잡았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위성정당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뭐 150석 정도씩 목표를 했었고요. 물론 막판에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목표치를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예. 실제 개표 결과가 이 각 당의 당초 목표치 얼마나 차이가 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석의 윤곽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국회를 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정현욱 정세진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 자정을 넘어서요. 지금 시각이 0시 51분 20초를 넘었습니다. 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배경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상당히 이뻐지긴 했는데 좀 굉장히 춥죠.
많이 정세지 않고 추우신 것 같은데요. 이 네. 시각 1위 정당별 의석수 지금 국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지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 지도를 살펴보면 오른쪽이 붉은색, 왼쪽이 파란색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157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90곳에서 1위, 무소속은 5곳에서 1위, 정의당이 1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곳에서 1위고요. 미래통합당은 8곳에서 후보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입니다. 개표율 78.2%, 더불어민주당 48곳에서 1위, 미래통합당 10곳에서 1위, 정의당은 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개표율이 좀 높습니다. 89.2%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1위, 미래통합당은 1곳, 또 무소속 후보도 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함께 보시죠. 미래통합당이 16곳에서 1위, 더불어민주당은 2곳에서 1위입니다. 경남 지역은 개표율이 84.3%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12명이 1위고요. 더불어민주당 3곳, 무소속 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5곳에서, 더불어민주당 1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볼까요? 개표율 77.2%입니다. 미래통합당 11곳, 무소속 1곳, 1위 후보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13곳 모두 미래통합당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광주로 가보겠습니다.